안녕하세요. 앤트맨입니다. 자, 오늘은 게임주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게임주가 최근 들어서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안 좋죠. 어쨌든 게임주에 대한 테마 섹터가 좀 올라가야 게임주 전반적으로 좀 많이 올라갈 텐데, 자, 오늘은 그 중에서 넷마블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넷마블이 지금 4만 원대의 주가가 위치해 있는데 저점을 모르고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넷마블 자, 넷마블이 한때 20만 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인데 지금 현재 한 80% 정도 주가가 하락을 한 상황이고요. 최고점 대비 20만 원 대비해서 최저점 3만 6천 원까지 무려 80%의 가격이 하락을 한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상장을 하고 나서 이 고평가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던 종목인데, 특히 이 게임주 같은 경우는 이 게임이 출시하는 그 시점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커지는 그런 특징이 좀 있거든요. 근데 현재 넷마블이 직전 저점이었던 이 36,000원 인근까지 주가가 많이 빠진 그런 상황이죠. 자, 주가 하락에는 그만은 다 이유가 있을 텐데요. 자, 넷마블의 연간 실적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자, 2021년부터 살펴보면 매출액은 어느 정도 정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을 하면서 실적에 대한 붉은불이, 빨간불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매출액이 늘어나지 않고 영업이익, 사용하는 영업 비용이 많이 늘어남으로써 돈을 못 버는 형태의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2022년과 2023년에 영업 손실을 내면서 주가가 정말 밑으로 많이 하락을 한 상황인데요. 자, 그나마 조금 위안을 삼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자, 부채의 비율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 즉, 돈이 많이 못 버는 대신 남의 빚을 또 많이 늘리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또 2024년 실적과 매출액을 흑자로 돌려놓으면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한 상황인데, 한간에는 이제 이게 일시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넷마블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뭐냐면 게임 신작에 대한 출시가 있겠죠. 넷마블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 모바일 게임 시장에 재편을 하면서 이 모바일 RPG 시장을 석권한 그런 게임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RPG 게임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다 PC에서 게임 운영을 하고 서비스를 했던 게임사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모바일 시장에서 RPG 게임을 내므로써 굉장히 메가 히트를 치면서 주가도 상장을 하고 크게 발전을 했던 그런 기업입니다. 자, 매출액에 대한 비중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넷마블 같은 경우는 다작의 게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게임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마블 콘테스트, 그리고 잭팟월드, 라차 슬롯, 캐치 프렌즈 등, 자, 넷마블이 이 스피넥스라고 하는 카지노 장르의 개발을 하는 개발 스튜디오를 인수를 했는데, 자, 스피넥스에 대한 인수 금액이 다소 높은 가격으로 인수를 했거든요. 2조 5천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가지고 인수를 했는데, 결국에 현재 넷마블의 많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게임들이 스피넥스에서 만든 게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넷마블의 매출 지역을 보시면 어, 글로벌 회사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전체적인 매출이 해외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전체 매출의 해외 매출 비중이 83%를 차지할 정도로 글로벌화에 전환을 많이 했고, 특히 북미 쪽에서의 매출이 46%, 많은 매출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넷마블이 주가가 회복을 하려면 다양한 게임들을 출시를 해야 되는데 2025년에 출시하는 게임에 대한 리스트를 얘네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다 공개를 했습니다. 다른 게임들은 다 제쳐두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임은 바로 이 왕좌의 게임이라고 하는 게임이에요. 자, 글로벌이고 오픈월드 형태의 RPG 게임이거든요. 자, 국내의 시장, 특히 해외의 시장에서 매출액을 가장 많이 발생시키고 있는 게임의 장르가 바로 RPG죠. 지금 구글 스토어에 그 매출 상위를 가더라도 이 RPG 게임 장르들이 거의 대부분의 매출 상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얘네가 이 IP를 사와서 지금 개발을 하고 지금 출시 예정이죠. 출시 예정을 하고 있는 이 왕자의 게임이라는 이 타이틀이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인기가 많은 그런 IP거든요. 그래서 올해 2분기에 킹스로드 왕자의 게임을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자, 왕자의 게임 관련으로 뉴스를 찾아보게 되면은 글로벌 출시를 시작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만큼 시장에 관심도가 높은 그런 게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즉, 아까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게임주 같은 경우는 이 신작 게임에 대한 관심도 또 흥행 성공에 대한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정말 널뛰기 하듯이 크게 변동성이 커지는 만큼 현재 주가를 비교하고 또 출시 기대감을 삼아서 미리 우리가 선취매를 해서 들고 있다가 이 왕자의 게임 출시와 함께 주가가 튀어오를 때 매도하는 전략으로 한번 대응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 왕좌의 게임 어떤 게임인지 한번 트레일러 영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almost feels peaceful from up here, doesn't it? Never thought I'd see those monsters with my own eyes. We could use your help. White. The dead brought to life. They're just stories. 게임 중간에 패링 기능도 있는 것 같네요. John. 일단은 좀 스케일이 굉장히 커 보이고요. 출시와 함께 메가 히트를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그런 게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Watch that swing! Castle Black is the only thing standing between the White Walkers and the Seven Kingdoms. They have to be stopped. I'm nothing but a northern bastard from a powerless house. Nothing I can do against an army of the dead. Don't underestimate northern bastards. Someone must gather the support of the great houses. Like it or not, winter is coming. 자, 이렇게 한번 넷마블에서 제작을 하고 출시 예정인 왕자의 게임 킹스로드라는 게임을 한번 트레일러를 봤는데 일단 개인적으로는 게임은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물론 게임 서비스 운영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지겠지만은 일단 기대감은 충분히 살아있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흥행 출시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이 넷마블이 이 왕자의 게임에 대한 굉장히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에 이 초반 흥행몰이에 대해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마케팅도 굉장히 본격적으로 할 것 같고요. 출시를 하고 나면 이 구글이나 애플 쪽에 앱스토어 쪽에 상위권에 올라가면서 지속적인 뉴스거리가 나오겠죠. 자, 뉴스거리가 자꾸 나온다는 소리는 이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 누군가의 의도가 분명히 있어 보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넷마블이라는 이 회사 내가 매수를 하기 전에 자, 어떤 형태의 좀 회사인지 매출과 기본적인 재무 상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기본적인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넷마블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는 IT 서비스 게임 소프트웨어 그룹으로 나눠져 있고요. 자, PBR이 0.64. 자, 퍼가 잡히지 않는 거는 작년에 2023년이 되겠죠. 2023년에 마이너스 적자를 냈기 때문에 퍼를 산정하지 못한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총 발행 주식수는 8,500만 주 중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 주식수는 3,100만 주로 자, 유통되는 주식수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자, 대주주의 지분 현황이 58.63%의 지분을 좀 가지고 있고요. NC소프트와 연기금 역시 2대, 3대 주주로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특히 이 연기금 등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면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연기금에서 투자를 했다는 소리는 망하지 않는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경향이 조금 있겠죠. 자, 동사는 모바일 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게임사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예하의 자회사, 게임 자회사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게임입니다. 아까 게임 주요 라인업으로 말씀드렸던 마블 콘테스트, 잭팟월드, 세븐나이츠, 몬스터 길들이기 등 다양한 다작의 게임을 서비스를 하고 있고 물론 게임의 종류는 많지만 대부분의 매출액은 상위 게임에서 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게임주가 출시를 하고 나면 매출액이 빵 터지거든요. 매출액이 빵 터지다가 이제 게임이라는 특징이 있어서 오랜 시간 동안 서비스를 하다 보면 매출액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특히 그리고 이 출시를 했을 때의 이 마케팅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최근 들어서 뭐 TV 광고도 나가고요. 또 인터넷, 모바일 쪽에 뭐 DA 광고 이런 것들이 좀 UA 광고 이런 것들이 나가기 때문에 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쌉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쓴 만큼 또 모객을 유치를 하고 또 여기서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버는 유료화에 대한 부분을 같이 가져가고 있는 그런 구조가 이 게임사의 구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동사의 시총은 3조 4천억, 매출액은 2조 5천억 정도를 벌어들이고 있는 회사고요. 자, 재무 상태를 보시면 2024년 잠정 실적 기준으로 2조 6천, 영업이익 2,100억 달성을 했죠. 2022년과 2023년에 적자를 기록했다가 2024년에 와서 흑자를 전환을 했고요. 이제 2025년 같은 경우는 신작 게임 출시를 통해서 더 많은 매출액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사내 유보율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즉, 그 말은 2022년과 2023년에 돈을 많이 못 벌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돈을 좀 많이 까먹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부채를 많이 탕감하는 이런 이슈도 조금 있을 수 있었겠네요. 자, 발행 주식수의 변동사항은 크게 없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을 보는 거는 발행 주식수가 자꾸 바뀌게 되면 주식을 가지고 뭐 증자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자꾸 전환을 하면서 주식수가 늘어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크게 찾아볼 수 없고요. 자, 재무 비율을 봤을 때 이 유동 비율 눈여겨보고 있죠. 유동 비율을 보시면 현재 101%, 당좌 비율 101%. 자, 당장 현금을 만들 수 있는 금액이 100%가 넘는다라고 하면 안정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특히 그리고 부채 비율이 5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낮은 부채를 가지고 있고 자, 쌓아놓은 유보율도 빵빵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특히 이제 이자 보상 배율을 보셔야 되는데 자, 이자 보상 배율이 2022년과 2023년에 영업 적자를 내면서 이자를 낼 수 있는 돈을 못 벌었는데 2024년 들어와서 이자를 낼 수 있는 돈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면서 돈을 벌었다. 즉, 이 넷마블에서 크게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은 이 적자를 기록하면서 안 좋은 실적을 가지고 있었다가 2024년부터 어느 정도 흑자를 돌아섰고 또 2025년에는 매출액을 조금 더 늘리면서 실적을 많이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현금 흐름표에도 보시면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2024년에 들어와서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많이 늘어났고요. 또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투자 활동으로도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게임주 중에서는 특이하게 배당금도 지급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간 주당 400원 정도의 현금 배당을 지급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현금을 어쨌든 벌어들인 돈이 없었기 때문에 2023년에는 배당을 하지 않았네요. 자, 최근 들어의 수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급을 보면 자,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것이 보이죠. 들어온 매수 금액보다 나간 금액이 별로 없기 때문에 특히 이 금융 투자 쪽, 이 금투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고객의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결국에는 남의 돈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에 어떠한 근거나 어떠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조금 있어야 돈이 들어오는 모습인데 금융투자 쪽에서 넷마블한테 지금 2월 28일부터 매집이 조금 들어오는 모습을 눈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월 20일인데 얘네가 이제 2분기에 출시를 한다고 하잖아요. 자, 2분기라고 하면 4월에서 6월 사이가 되겠죠. 그럼 이제 대략 한 3개월 정도 텀이 있는데 이 3개월 정도의 스윙 투자로 넷마블을 한번 짧게 가져가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넷마블의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넷마블의 주봉 차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과 월봉 뭐 요렇게 보는 거는 이 종목의 큰 그림을 보기 위함인 겁니다. 큰 그림. 즉 추세에 대한 큰 그림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주봉과 월봉 차트를 좀 보는데 자, 일단은 넷마블의 주봉 차트를 봤을 때 가장 고점이었던 여기 20만원짜리 자, 여기를 한번 선을 그어 봤고요. 자, 이후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추세선 하락으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죠. 자, 보시면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매물대들이 있겠다. 즉 이런 자리에서 물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쌓여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여기 2023년 10월 달에 가장 저점을 찍는데요. 36,000원 여기가 가장 저점으로 보이죠. 얘네가 상장을 하고 나서 가장 신저가를 기록을 했는데 주가의 흐름이 신저가를 찍고 주가가 반등 나오면서 7만원대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우리가 직전 저점이라고 판단되는 이 구간을 어느 정도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죠. 즉 넷마블 같은 경우는 이 작은 박스권, 하단 박스권을 그려본다면 자, 여기 구간이 박스권 구간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즉 주가가 올라갈 때 위에 여기 72,000원에서부터 이 86,000원은 요 자리가 굉장히 매물대들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여기 구간을 뛰어넘기에는 어렵겠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내가 신규로 진입을 해서 뭐 왕자의 게임 출시 기대감까지 가져가면서 보면 내가 궁극적으로 매도를 해야 되는 구간은 이 7만원 구간이 매도를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봉 차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주봉 차트에서 본 것처럼 직전의 저점 라인, 자, 여기 구간에서 주가가 반등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반등 폭이 굉장히 큽니다. 저점 대비해서 반등이 거의 70%가량 반등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주가가 크게 큰 반등을 보일 수 있었던 거는 아무래도 주가를 끌어올리려는 어떠한 모멘텀이나 뉴스거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자, 주가가 반등을 보이면서 직전의 고점 라인이었던 이 7만원짜리까지 터치를 하고 자, 두 번이나 터치를 했습니다. 원 터치하고 투 터치하고 나서 주가가 밑으로 빠졌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빠졌을 때의 매물대를 보시면 이런 구간들이 강력한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는 구간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44,400원인데요. 자, 4만원을 이탈하는
직전에 여기 38,450원까지 내려왔다가 끌어올렸는데, 자, 무려 주가의 하락폭이 직전 저점까지 터치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3월 12일 날 저점을 터치를 했으니까, 자, 조금만 기다렸다가 요 자리에 터치를 되면 한번 매수의 관점을 가져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넷마블을 내가 접근한다면, 자, 38,500원에서 37,600원. 자, 여기 구간이 신규로 들어가면 적절한 매수 타점으로 보이고, 하지만 주가가 계속 밑으로 또 떨어지면서 조정을 줄 수도 있으니까 손절 라인을 좀 가져가야 되는데, 여기 36,000원이 직전에 가장 저점이었으니까 36,000원 정도를 이탈하면 일단 손절을 좀 짧게 치고 가져가는 방향으로 넷마블을 진입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자, 넷마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매수 타점 38,500원에서 37,500원, 자, 여기 구간 체크를 하셔가지고 분할로 매수를 하신다면 그래도 싼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매도 구간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주가가 반등을 보이면서 올라간다면 1차적으로 저항 매물대를 맞는 부분이 여기 48,000원 부분이에요. 자,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 57,000원, 또 그 위로 7만원짜리까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이제 요거는 개인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단타로 운영을 하면서 자금 회전을 좀 빨리 한다, 이러신 분들이라면 요 48,000원 인근에서는 전량 매도를 해서 자금을 회수하시는 게 좋고요. 이 57,000원이나 이 7만원짜리까지 기대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단 왕좌의 게임 출시 그때까지 한번 진득하니 기다리시면서 대략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스윙 매매로 접근을 하면,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5만원대까지는 회복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 종목을 봤을 때 이렇게 그리면 전체적으로 박스권의 형태를 움직이는 것은 분명해요. 자, 박스권 상단이 7만원대고요. 박스권 하단이 여기 38,000원대, 4만원 초반이니까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를 해서 박스권 상단까지 진득하니 기다리시면 꽤 수익률이 많이 나오는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가가 막바로 올라갈지 올라가지 못할지는 향후에 좀 지켜봐야 되는 이유니까, 현실적으로 단타로 들어가신다면 여기 48,000원 부근이 우선 1차 매도 구간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작은 박스권을 그려놓고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수익 매매나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큰 박스권을 그어놓고 박스권 상단까지 기다리면서 수익을 조금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넷마블을 가져가시면 좋은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넷마블의 가장 큰 장점은 지금 가격 메리트예요.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고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가격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한다면 굉장히 좀 불안한 부분들은 많이 없겠죠. 자, 그럼 넷마블에 대한 매매 전략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낮은 주가 위치가 저는 굉장히 좋은 메리트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44,000원, 소폭 오늘 지금 0.12% 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36,750원 여기가 직전 저점이니까 밑에 꼬리 부분이잖아요. 주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 자리까지 어느 정도 직전 저점까지는 터치를 해주면서 저가 매수세의 유입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 주가가 반등을 보일 수가 있고, 특히 넷마블 같은 경우는 주식 수가 좀 작기 때문에 이 변동성, 주가의 급등락이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게임주 같은 경우는 이 신작 게임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주가가 충분히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낮은 위치에서 매수를 한다면 크게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또한 실적에 대한 회복, 2024년도에 영업이익으로 실적을 전환을 시켜 놓으면서 어느 정도 재무 상태에 대한 관리를 조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025년에 가장 메가 히트급으로 보이는 이 왕좌의 게임 출시가 뭐 연말도 아니고
자, 2분기의 예정입니다. 지금 3월달 거의 이제 중반이 지났으니까 이제 2분기가 시작이에요. 4월부터 6월 요 사이에 출시를 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게임 출시가 되기 전부터 어떠한 전략들이 좀 나오는데 일단은 게임사에서는 마케팅을 좀 많이 하겠죠. 그리고 마케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얘네가 사전 예약이라는 것을 합니다. 사전 예약을 하면서 이 사전 예약 수가 뭐 100만이 넘었다, 200만이 넘었다, 뭐 1000만이 넘었다 이런 식으로 자꾸 홍보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사전 예약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될 거고 이제 TV나 뭐 인터넷 또 모바일 등 그런 광고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런 광고가 나오면서 흥행몰이를 하려고 많은 돈을 쓰겠죠. 회사 내에서도. 그렇게 되면은 시장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는 조금 많이 회복을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왕자의 게임 IP는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는 IP이기 때문에 이 넷마블에서도 사활을 걸 만큼 대작으로 출시를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충분히 오픈빨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론은 저점으로 들어오는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좀만 기다린다면 적어도 최소 20%의 수익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넷마블이 지금 뭐 한 10만원, 뭐 7만원 뭐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안 사죠. 어쨌든 주가가 좀 높으니까요. 근데 지금 4만원대라면 충분히 한번 들이대 볼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얘네가 지금 돌발악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아직 찾아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돌발악재가 나오는 것은 대부분이 유증이거든요. 유상증자가 많이 돌발악재로 나오고요. 어떠한 또 회사에 대한 재무 상태가 안 좋은 부분들이 돌발악재로 많이 나오는데 일단 넷마블은 부채가 작죠. 부채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유보율도 높고 2024년에 흑자로 영업이익을 전환을 시켰기 때문에 어떠한 돌발악재가 갑작스럽게 나오기보다는 그래도 2분기 대략 한 3개월 정도 내가 보유를 한다고 해도 크게 좀 불안한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안전한 매매를 할 수 있게 그 정도까지는 돌발악재가 나올 예상을 안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 타점을 찾아본다면 제가 생각하는 이 매수 타점은 4만원 밑으로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어떨까? 지금 이제 4만원 밑으로 내려갈까 말까 좀 준비하고 있잖아요, 얘가. 지금 와리가리 치면서 여기서 밑바닥 치고 있는데 지금 거래량이 2월 28일 날에 주가가 크게 급락이 나오고 거래량이 터졌는데 그 이후에 주가의 하락을 멈추고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20일가량의 횡보를 보이고 있어서 어느 정도의 바닥을 좀 다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직전에 바닥을 다지는 바닥 구간 여기를 체크를 해보시면 이 자리에서 신규로 진입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매수 타점은 4만원 밑으로는 분할을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37,500원짜리까지 주가가 밑으로 조정을 주면서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 이 자리까지의 분할 매수를 염두를 하시고 하지만 주가가 지속적으로 빠진다면 손절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이 36,000원짜리가 손절 라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36,000원짜리를 이탈한다면 일단 좀 짧게 손절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가 올라간다면 매도 자리를 설정해야 되는데 이 짧게 단타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이 48,000원짜리에서 전량 매도를 하면서 자금을 회수를 하시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오래 갈고 가고 싶다 그러면 5만원이나 이 7만원짜리까지 반등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요. 이 자리까지 버티시면서 기다리신다면 좋은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게임주 중에서 뭐 가장 바닥 부분에서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넷마블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께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